자, 독립과 종속 봅시다.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대단원 2단원 확률 단원이 마무리가 되고요. 얘를 우리가 배우면 여러 가지 확률을 구할 때 곱하기 해서 연결하는 걸 좀 더 많이 쓰게 될 거예요. 자, 우리가 용어 정의부터 먼저 한번 해볼게요. 따라하세요. 사건 B가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에 영향을 주지 않을 때 그때 사건 A, B를 어떤 관계에 대한 얘기예요. 얘네들의 관계를 무슨 사건이라 분류를 했대요? 독립사건. 따라하세요. 서로의 확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수환이가 아침밥 먹었을 확률과 진원이가 숙제를 다 마무리했을 확률은 뭔 상관인데? 아무 상관없잖아요. 이런 게 독립사건이에요. 근데 우리가 독립사건 같은 경우는 애매해질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주사위 한 개를 던질 때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과 이 이하의 눈이 나오는 사건과 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 있다고 했을 때 얘네들이 뭔 상관인데? 일 것 같지만 상관이 있는 애들이 몇 개가 있어. 그래서 직관적으로 해석이 힘들 때가 있어요. 주로 언제가 좀 힘드냐면 따라하세요. 하나의 시행에 대한 여러 개의 사건. 이런 경우에는 이게 뭔 상관이야 싶은데 상관이 있다고 나올 때가 있어요. 되게 애매하기 때문에 식으로 정확히 우리가 정의를 하게 됐었어. 어떻게 정의를 했느냐? A에 관계없다는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돼요. A가 일어날 확률과 그러니까 진원이가 숙제를 해올 확률과 수환이가 아침밥 먹고 왔을 때 진원이가 숙제를 다 해왔을 확률과 아침 안 먹었을 때 다 해왔을 확률이 똑같으면 아무 상관없네 라고 불러주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직관적인 판단이 애매할 때는 이렇게 따라하세요. 독립사건의 정의. 저 식 중에 참고로 이거 3개가 모두 같다고 할 필요는 없어. 참고로 계산을 해보다 보면 이 3개 중 편한 거, 구하기 편한 거 2개만 구해서 같은 걸 확인을 하면 나머지 하나도 계산해보면 항상 똑같아요. 그 3개 중 2개만 골라서 확인하면 된다라는 거고요. 자, 얘가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면 따라하세요. 독립사건이면 조건 확률이 의미가 없다. 예를 들면 A, B가 독립사건이다라는 말은 이게 성립한다라는 의미랑 똑같은 말이라고 했죠? 근데 봐봐. P, A와 B를 구하려고 했는데 조건 확률 정의를 구하려고 했는데 이게 어차피 누구랑 똑같대? P랑 똑같아. 조건 확률을 구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이게 누구랑 똑같대? 그러면 야, 이 독립사건이야? 그럼 조건 확률 의미가 없네 하고 그냥 지워버려도 괜찮아요. 따라하세요. 독립사건은 조건 확률이 의미가 없다. 정의에 의해 의미가 없게 돼요. 왜 정의예요? 왜? 하면 정의에 의하여 라고 말해주면 돼요. 자, 우리가 독립사건이다. 그러면 독립사건이 아니다. 그러면 따라하세요. 종속사건. 독립사건이 아니다. 말이 너무 길죠? 그래서 종속사건이다 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했어요. 자, 여기까지 하나 더 하고 좀 정리를 해볼게. 우리가 따라하세요. 확률의 곱셈 정리. 하나는 그냥 확률, 하나는 조건부 확률. 만약에 독립사건이라면 뭐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확률의 곱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곱셈 정리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얘를 줄여서 원래는 따라하세요. 독립사건의 확률의 곱셈 정리인데 줄여서 뭐라고 부르기로 했대요? 독립사건의 곱셈 정리. 네, 좀 더 줄이면 그냥 곱셈 정리 이렇게 줄여서 부르는데 엄밀하게는 독립사건이라는 건 언급을 해줘야 돼요. 두 사건이 독립이면 곱셈 정리가 진짜 그냥 곱하기가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뭘 배웠는지. 우리가 어떤 사건들의 관계에 대한 정립을 했어요. 따라하세요. 서로의 확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그 둘의 관계를 무슨 사건이라고 불러주고 영향을 미치면 무슨 사건이라고 부르는 거야? 종속사건. 이거를 판단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어요. 따라하세요. 독립사건의 정의. 이게 성립하면 독립, 성립하지 않으면 종속인 거야. 그리고 독립사건이라면 따라하세요. 곱셈 정리가 곱하기가 된다. 독립이면 이게 성립하고요. 이게 성립하면 독립인 거야. 그래서 얘를 우리가 독립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도구로서도 쓰이게 돼요. 그래서 만약 어떤 사건 2개를 준 다음에 야, 얘네 독립일까 아닐까라고 너네가 판단해봐라고 묻잖아?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쓰면 돼. 내가 조건 확률들을 구하기가 쉬우면 정의를 이용해서 확인을 해보면 되고요. 만약 곱사건 확률을 알기 쉽다? 그러면 얘를 이용해서 내가 확인을 해도 돼요. 결국은 이제 곱셈 정리가 조건 확률 정의에서 나온 거랑 본질적으로는 똑같은데 그러니까 누구를 구하냐에 따라 식 과정이 조금 더 짧아질 수 있어서 구하기 편한 걸 너네가 쓰면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예시를 한번 들어봅시다. 예제 1번. 주사위 1개와 동전 1개를 던질 때 짝수의 눈이니까 주사위겠죠. 주사위에서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그리고 동전에서 앞면이 나오는 사건. 자, 봐봐. 주사위에 짝수 눈이 나왔을 때
동전 안 맨 나올 확률이 몇이에요? 2분의 1. 짝수에는 안 나오고 홀수가 나왔을 때 동전이 안 맨 나올 확률 몇이에요? 2분의 1. 그냥 동전 안 맨 나올 확률 몇이에요? 2분의 1. 따라서 서로의 확률에 서로의 확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영향을 미치지 지금 않는다.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 얘는 동전을 던지는 시행이 별개의 시행이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판단하기가 편해요. 근데 얘는 좀 딱 봐도 독립이야.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좀 판단이 쉽지가 않아요. 자, 직관적인 판단을 해서 틀려도 괜찮으니까 진원아, A, B 어떨 것 같아? 독립 같아? 종속 같아? 확률에 영향 미칠 것 같아? 안 미칠 것 같아? 막 불러보세요. 맞추려고 하지 말고 느낌상 미칠 것 같은데. 미칠 것 같아요. 그럼 A, C는요? 짝수에는 소수에는 영향 미칠 것 같아? 네. B, C도? 셋 다 영향 미칠 것 같아요? 그럼 세 사건이 전부 각각 서로 종속 사건이다 이렇게 되는 거네. 자, 이거는 우리가 직접 계산을 해서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자, 우선 세 가지를 알아보겠죠. A, B, A, C, B, C를 알아보면 되겠죠. A와 B의 관계를 알아보자. 내가 두 가지 방법으로 다 알려줄 건데 A, B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독립사건의 정의를 이용할 거고요. B, C를 알아볼 때는 내가 독립사건의 곱셈정의를 이용해서 한번 판단을 해볼게. 자, 그러면 P, A를 구해도 되고요. 아니면 P, B로 시작을 해도 상관없어. 아무거나 너네가 구하기 편한 걸로 가면 돼요. 진원아, P 어떻게 되니? 6분의 3이 6분의 3. 이렇게 써놓자. 자, 그럼 P하고 A, B를 한번 구해볼까요? 자, 그럼 B가 일어났을 때만 보는 거야. B가 일어났을 때, 표공간 축소해서 그냥 해버릴까? B가 일어났을 때라면 원소가 뭐뭐 있어요, 그 안에? 1, 1, 2밖에 없죠? 그 중에 뭐였을 확률? 2 짝수 짝수수랑 표본간 축소시켜서 원소의 개수비를 본다면 몇 분이면? 2분의 두 개 중에 한 개. 자, P하고 A와 B요. 이것도 표본간 축소로 그냥 갑시다. 자, 그럼 B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의 원소는 뭐뭐가 있어요? 3, 4, 5, 6. 그 중에 뭐에 해당되는 원소? 1 짝수 짝수에 해당하는 원소니까 몇 개 중 몇 개? 4개 중 2개. 2개. 그럼 얘랑 전부 다 2분의 1로 갔죠? 그러면 뭐 논술형이라면 얘는 얘라고 한번 언급해주고 이거 임으로 따라서 A와 B는 무슨 사건이다? 독립사건. 이렇게 쓰면 돼요. 독립 이렇게 줄여서 말해도 되고요. 독립사건 이렇게 말해도 괜찮아요. 독립 이렇게 말해도 독립사건으로 많이 얘기를 하면 돼. 자, 2번 B와 C를 한번 볼까요? EI 눈이 나오는 사건, 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이래요. 자, 이거는 그럼 독립사건 곱셈 정의를 한번 써볼게요. P, B를 따로 구해봅시다. PB는 EI 눈이 나오는 사건이니까 몇 개 중 몇 개? 5개 중 2개. 3분의 1로 써도 되고요. 자, P, C 각각의 확률을 구한다는 곱사건 확률이랑 비교를 해보면 되겠죠. C, 소수의 눈이 나오는 거 소수 써놓을까? 뭐뭐 있죠? 2, 3, 5 몇 개 중 몇 개? 6개 중 3개. 자, P하고 B, 교 C는 몇 이하이면서 2 이하이면서 동시에 뭐임? 소수 그런 원소는 누구밖에 없겠네, 표본간에? 2밖에 없으니까 몇 개 중 몇 개? 6개 중 1개.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네들을 이제 뭐 해보면? 곱해보면 해보면 이 36분의 몇이에요? 6이죠? 몇 분의 몇이네? 6분의 그럼 뭐야? 누구랑 누구도 B랑 C도 C도 뭐구나? 독립사. 영향 미치지 않는다 하는 거야. 세 번째는 AC를 보면 되겠네요. 전부 다 독립인가 했는데 AC를 보면요, 이 표본간 축소를 그냥 확인을 해봅시다. 자, 짝수에는 나올 확률 몇 분의면? 2분의 1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절반이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시작부터 바로 종속인 게 확인해야 돼. 따라 소수가 나왔을 때 소수가 나왔을 때 짝수일 확률 몇이에요? 몇 개 중 몇 개? 2분의 세 개 중에 하나. 하나. 바로 틀렸죠? 네, 그러면 종속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P는 6분의 3인데요. 그러니까 2분의 1인데 P하고 A와 C 했더니 표본간 축소시켜서 확인해 보면 C에 해당되는 원소가 몇 개였는데? 네 세 개 중에만 봤을 때 A 짝수에 해당하는 건 누구밖에 없었다. 3분의 1 이렇게 되니까 바로 하나 더 볼 필요가 없겠죠. 따라서 AC는 뭐다? 종속. 종소가 없겠죠. 독립이 아니라 종속이다. 이렇게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여기서 쓴 방법이 이렇게 푼 방법들은 따라하세요. 정의는 독립사건의 정의를 이용해서. 근데 이거를 막 조건방울의 정의를 써가지고 PB분해해서 하는 게 아니라 표본간 축소를 하면 비교적 간단하게 풀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여기서는 따라하세요. 독립사건의 곱셈 정리. 독립사건의 곱셈 정리. 곱셈 예 쓸게요. 나중에 이제 문제 문제 솔루션 1, 2 할 때 내가 그냥 정의, 곱셈 하면은 독립사건의 정의, 독립사건의 곱셈 정리 써서 했다로 내가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나는 이 둘 중에 어떤 방법을 쓰든 모든 문제를 다 풀 수가 있는데 나는 쉬운 문제는 정의를 봐요. 왜냐면 이게 암산과 쓱싹하기 너무 좋거든. 좀 까다로운 거는 이게 표본관 축소시켜서 암산이 안 되니까 나 이거 다 써야 돼. 틀릴 것 같다? 그럼 나는 그냥 곱셈 정리로 써요. 근데 만약에 이 곱사건 잘 구하기 힘들 것 같은데 이건 또 할만하다? 그럼 이 문제 나와 있다? 그러면 정의를 쓰기도 하고 너네가 둘 다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이거 한번 따라서 너네 여백 좀 좁긴 한데 얘들아 이거 얘네 둘은 얘네 둘은 얘는 독립 종속인데 얘는 정의 곱셈이니까 요렇게 두 개만 한번 해볼까요? 이거는 정의로 종속인 걸 발견, 이거는 곱셈 정리로 독립인 걸 발견 됐으니까 여백이 조금 잘 써보세요. 좀 좁긴 하죠. 자, 우리가 여기 단원에서 배우는 내용이 크게 두 개가 있어요. 독립과 종속. 두 번째가 어떤 땡땡땡땡의 확률, 공식 하나를 더 배워. 그 두 개가 오늘 배울 내용의 전부인데 첫 번째 사건의 독립과 종속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독립사건의 정의, 독립의 정의, 독립사건의 곱셈 정의. 윤준이가 잘 이해되니? 모르겠어요. 어떤 거 모르겠어? 문제를 풀어봐야지 알 것 같아요. 이제 풀어봐야 할 것 같아. 여기 내용 이게 선생님 근데 저렇게 생기면은 그 ABC 그 세 개의 교집합은 어떻게 보여요? 세 개 교집합이요? 네. 세 개 그냥 교집합의 확률? 네, 곱사건이. ABC의 곱사건이요? 네. 2하인 짝수인 소순이가 2요. 아, 그냥 그렇게 바로 계산으로 뭔가 이렇게 복잡하게 계산을 세 개짜리 곱사건 푸는 것만 말하는 거야? 아니 약간 저렇게 하나만 독립이 아니고 하나만 종속이고 두 개는 독립일 때 약간 식으로 꼬아지지 않을까 해서 여쭤봤어요. 잘 모르겠네요. 그렇게까지 계산해본 적이 없는데 그런 게 나중에 나오면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자. 흥미로운 질문이에요. 다들 거의 썼죠? 자, 우리가 지금 배운 게 독립사건의 정의 그리고 독립사건의 곱셈 정리를 이용하여 사건의 독립 종속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를 배운 거고요. 아니 그러면 매번 다 계산해서 이렇게 판단을 해야 하는가? 아닌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 아닌 경우 두 가지를 배울 거야. 이때는 굳이 계산 안 해도 돼요 이런 거예요. 따라하세요. AB가 독립이면 그럼 내가 계산 안 해봐도 A와 B 6번 얘는 무조건 독립 보장이 돼 있어요. A여 B도 보장돼 있고요. A여 B여도 다 보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따라하세요. 하나가 독립이면 나머지도 독립. 그럼 만약 얘네 중에 하나라도 종속이면 나머지도 뭐다? 종속. 그럼 만약 문제에서 야 A, B 독립인지 확인해봐라고 했는데 계산이 개끔찍해. 그런데 얘는 계산이 좀 편할 것 같은데? 그럼 얘로 대신 알아봐도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게 독립이면 A, B가 뭐가 되는 거고 이게 종속이면 얘도 종속. 그런 증명을 하나만 해볼 거예요. 자, A, B가 독립이면을 전제로 깔고 1번, 2번, 3번 이제 셋 중에 누구 해볼까? 3번이요. 3번. 네. 두 개 반에서는 다 2번이라 그랬는데 이번엔 3번이네요. 자, 우리가 얘가 말해봐. 가장 복잡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그런가? 우리가 쟤가 독립인 걸 확인하려면 독립사건의 곱셈 정리를 만족하는지를 보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난 뭘 할 거냐면 P A여 교 B여를 땡땡땡 계산해서 와 이게 뭐랑 똑같더라를 확인시켜주면 돼요. P A여 곱하기 P, B요. 이거를 보여주면 되는 거란 말이야. 우리 목표가 이게 되는 거야. 자, 얘는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얘네들은요 벤 다이어그램 이용해서 한번 변형을 해주는 게 좋은데 이건 벤 다이어그램이 아니라 두 번은 한번 써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이거는 1, 2번이랑 좀 모양이 다르구나.
자 얘는요 두모로그 법칙으로 1-P A 합 B 이렇게 써도 괜찮을까요? 두모로그 법칙으로 뒤집고 여사건의 확률로 1-로 바꾼 거죠. 우리 여사건과 포함 배제할 때 했던 그 두 개 과정을 한 번에 쓴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서 무슨 원리 이용하면 소원 배제 원리 또는 확률의 무슨 정리, 거셈 정리로 풀어주면 1- 한 다음에 PA 마이너스 PB 마이너스 P ABB 이렇게 되는데 AB가 뭐면이라고 했기 때문에 독립이면이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이 친구를 좀 간단하게 바꿔버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교집합. 플러스. 예, 플러스 알수가 고맙습니다.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친구를 뭐로 바꿔 쓸 수 있을까요? PA 더하기 PB 이렇게 바꿔 쓸 수 있겠지? 그럼 이제 인수분해 되는 거 보이니? 그런 거야. 이러면 너네 할 수 있을걸? 1-A-B 플러스 A 이런 거. 그리고 이거 1- 뭐랑? A 1-B 이 수학 하에서 좀 많이 보던 모양이었죠. 자 그럼 1-PA 곱하기 1-PB 그럼 여사건의 확률에 의하여 이 친구는 뭐랑 똑같은 확률이고요? PA요. 이 친구는요? PB요. 그래서 독립인 걸 확인했다. 따라서 AB가 독립이면 A여 그리고 B여도 뭐일 것이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두 개들도 비슷한 과정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하나 증명했으니까 우리가 그냥 외우면 될 것 같아요. 자, 따라서 한번 쭉 써보세요. 너네 명제 기억 쓰는 거 연습시킬까? 그러면 따라서 A, B 독립 이면 아니 기호를 이렇게 충분 조건 쓰면 연습해보자. A여, B여도 독립 이렇게 한글로 표현하면 저거 이면 저거 이다, P이면 Q이다 그거를 줄여 쓰는 거죠. 참고로 이제 저 4개가 공동 운명체 같은 느낌인 건데 그거를 완벽하게 쓰려면 반대 방향부터 증명을 해야 돼요. A여 B여가 독립이면 AB가 독립이다까지 증명하면 이제 양쪽으로 다 증명됐으니까 필수충분 조건이 되는 건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원래 6개를 다 증명해야 돼. 1번 증명, 1번의 역도 증명, 2번 증명, 2번 역 증명, 3번 증명, 3번 역 증명 3번까지 증명을 한 거죠. 한번 써보시고 진아 그럼 도래를 못 듣겠으면 우리가 독립정속 판단하는 방법 대부분의 상황에서 정의 또는 곱셈 정리로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계산 안 해도 되는 첫 번째 이 내용이에요. 얘네도 공동 운명체다. 두 번째는 따라하세요. 배반이면 종속. 배반이면 무조건 독립 아니니까 내가 확인할 필요가 없다. 뭐 이런 내용을 배우게 돼요. 자, 근데 얘는 아무 때나 성립하는 건 아니고요. 따라하세요. 공사건이 아닌. 만약에 A, B가 공사건이 아닌 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다면 따라하세요. 배반이면 종속.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얘는 말이 너무 길잖아. 배반이면 종속 그냥 이렇게 너네가 기억을 해도 괜찮아요. 자, 이거는 근데 낚시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와요. 맨날 내 배반이면 종속 하니까 야, 이 배반이야? 종속이지?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가 있어야만 성립하는 명제라고요? 공사건이 아니. 저거 뺀 다음에 야, 배반이니까 종속이지 해서 낚는 문제가 나오니까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되고 또는 이제 문제에서 갑자기 생뚱맞게 공사건이 아닌 이러면 공사건이 아닌? 그럼 뭐면 뭐다를 쓰는 건가 하고 의심해야 돼요? 네, 그걸 떠올릴 수 있으면 돼요. 자, 이거 증명은 엄청 간단해요. 자, 독립사건의 곱셈 정리를 한번 써본다면 P, A, 교, B는 PA, PB와 같은지를 확인해보자 라고 하면은 따라하세요. 공사건이 아닌. 그럼 이제 얘의 확률은 절대 뭐일 수가 없겠네요. 여길 수가 없어요. 이 친구는 뭐일 수가 없겠네. 근데 배반사건이란 건 곱사건이 무슨 사건인 경우야? 공사건. 공사건 확률이 몇이라서? 얘는 0이라서 둘이 절대 양변이 같을 수가 없다. 그래서 따라서 배반이면 종속. 주의할 거는 언제만 성립하는 명제라고요? 공사건이 아닌. 네, 그거 일 때만 항상 성립하는 명제인 거니까 네,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건 그러니까 배반사건
독립사건 애들이 이제 처음 배우면 좀 헷갈려 해서 구분을 하려고 써놓은 거야. 따라하세요. 배반사건. 배반사건. 직관적으로는 따라서 겹치는 게 없다. 겹치는 게 없다. 교집합이 공집합. 교집합이 공집합. 국사건이 공사건. 국사건이 공사건. 국사건의 확률이 몇이다로 말할 수도 있고요. 0이다로 말할 수도 있고요. 그럼 이때 특별해지는 게 배반사건이면 배반사건이면 덧셈 정리가 덧셈 정리가 더하기가 된다. 더하기가 된다. 이 확률 덧셈 정리를 쓴 거죠. 자, 독립사건은 따라하세요. 서로의 확률에 서로의 확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영향을 미치지 그래서 않는다. 따라하세요. 조건부 확률이 의미가 없다. 조건부 확률의 의미가 이게 없다. 정 2가 되고요. 그 다음 따라하세요. 독립사건이면 독립사건이면 곱셈 정리가 곱셈 정리가 곱하기가 된다. 곱하기가 된다. 그래서 이제 처음 이제 확률과 통계를 너희가 배우면은 배반이랑 독립을 자꾸 헷갈려서 실수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까 좀 너네가 좀 차분하게 이해를 하면서 풀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만 쓰고 넘어갈까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어떤 사건의 독립 종속을 판단하는 방법이에요. 자, 독립종속 확인하는 방법 정리를 한번 해보면 따라하세요. 독립사건의 정의. 독립사건의 정의. 그 다음 배운 게 따라하세요. 독립사건의 곱셈 정리. 독립사건의 곱셈 정리. 근데 우리가 확인을 안 해봐도 알 수 있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었죠? A, B가 독립이면 나머지 A, 여, B. A, B요. A요, B요. 얘네 전부 다 뭐라고요? 독립. 요거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계산해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게 뭐면 무조건 뭐다? 배반이면 종속. 주의할 거는 우리가 얘는 언제만 성립하는 명제? 공사건이 아니. 모두 둘 다 공사건이 아닐 때만 성립한다. 이렇게 해서 너네가 정확히 알고 있으면 충분해요. 자, 우리가 마지막 내용은 독립시행의 확률이라는 내용. 이게 두 번째 내용이에요. 참고로 너네 숙제가 2개 단원이라고 했잖아 오늘. 첫 번째 단원이 아까 독립사건에 대한 판단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두 번째가 이 공식 쓰는 내용이 그냥 1개 단원인 거예요. 자, 얘는요. 뭐 내용 자체가 엄청 간단하고 우리 중학교 때도 어떻게 보면 이런 유형들이 이미 풀고 있었던 내용이긴 하거든. 자, 일어날 확률이 P인 어떤 사건 A가 있었다고 합시다. 근데 그 시행을 사건 A에 대한 시행을 N회 반복할 때요. 따라하세요. 반복할 때. 반복할 때 뭔가를 여러 번 반복한다는 거는 확률과 통계에서는 되게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요. 뭔가를 주사위를 한 번 던지면 됐지 막 3번, 10번, 30번 던진다? 뭐야 왜 이렇게 많이 반복해? 이거 독립시행의 확률? 하고 의심을 할 수 있어야 되고 통계 쪽에서도 뭔가를 반복할 때 특별하게 쓸 수 있는 분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뭔가를 반복해? 무슨 분포? 이렇게 의심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어떤 시행을 반복할 때 그리고 따라하세요. 일어난 일어난 횟수 횟수에 관심을 가질 때 n번 반복했을 때 r번 일어날 확률 특정 사건이 특정 횟수 일어날 확률에 대한 내용이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우리가 이 공식을 부르게 될 거예요. 참고로 얘는 따라하세요. 매 시행이 매시행이 독립 인 경우인 거야. 자, 예를 들면 주사위를 한 번 던졌어. 아니 10번 던졌어. 다 앞면 나왔대. 그때 내가 11번째 동전이 앞면 나올 확률은 몇일까요? 2분의 1. 아무 상관이 없어요. 동전이 앞면 연속 1000번 났어도 그 다음 동전 넣어서 앞면 나올 확률은 몇이야? 2분의 1인 거예요. 이런 매번에 동전을 던지는 건 매번의 시행이 그 이전 시행의 결과가 다음 시행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독립사건을 이거는 주사위도 마찬가지죠. 앞에서 뭐가 몇 번이 나왔든 내가 새로 주사위를 던질 때 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인 거예요. 이런 사건을 따라하세요. 독립사건. 독립사건 이행 시행 반복하는 걸 따라서 독립시행의 반복. 독립시행의 반복 그때의 확률을 독립시행의 확률 공식으로 부르게 될 거고요. 자, 밑에 예시를 보면 지금 뭔 소리야? 아까 좀 더 쉽게 이해가 될 거야. 자, 주사위를 3번 던질 때 이하의 눈이 한 번 나올 확률은요. 내가 주사위를 한 번씩 3번 던졌다고 가정을 하고 1회 시행, 2회 시행, 3회 시행에서 이 이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사건 A라고 하고 그 사건이 일어났으면 동그라미 안 일어났으면 X로 표에다가 내가 그 시행 결과를 표시를 한번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몇 번 나올 확률이에요? 한 번 나온 케이스들이 뭐뭐 있을까? 첫 번째 나오고 두 번째 안 나오고 세 번째 안 나오고 이러면 몇 번 나오게 되는 거예요? 수학은 또 어땠을 수도 있을까? XO 이렇게 될 수 있겠죠? 또 이렇게 3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고요. 자, 이런 느낌이야. 따라하세요. 한 번 나오는 사건, 한 번 나오는 사건 이렇게 나오거나 또는 이렇게 나오거나 또는 이렇게 나오거나 또는이야.
그래서 얘는 세 사건의 합사건으로 얘를 표현할 수 있을 거야. 맞아요? 근데 얘네들 겹치는 게 있어 없어? 그럼 이런 느낌이에요. 2야 한 번 나온 어떤 사건 A라고 하면은 얘를 상등분한 거랑 똑같은 거야. 1번 케이스, 2번 케이스, 3번 케이스 겹치지 않고 빠지는 거 같아. 그럼 A의 확률을 구해라. 따로따로 확률을 구해서 뭐 해주면? 뭐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따로따로 확률을 구해보려고 했어요. 자, 그러면 땡땡 첫 번째 주사위에서 2야가 나왔을 확률 몇 분의면? 3분의 1. 그 다음 곱하기. 그 다음에 이제 조건 범위에 들어가야 돼. 첫 번째에서 0이 A가 일어났을 때 두 번째에서 일어나지 않을 확률 하면은 따라하세요. 독립사건. 독립사건. 그럼 뭐가 의미가 없다고 했죠? 조건 반복. 그래서 그냥 엔드 교집합으로 갔을 때 그냥 다 곱하기로 처리할 수 있다 그랬잖아. 두 번째 x가 될 확률 몇 분의 몇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3분의 1. 그 다음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그냥 곱하기 3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인 거지. 이거 잘 들어야 오늘 문제. 여기를 안 들으면 한 개 단원 통으로 다 날리는 거야. 한 단원을 이두어로 다 풀어야 되니까. 집중. 자, 그럼 두 번째 거도 한번 구해봅시다. 자, x 일어나지 않았을 확률 몇 분의 몇? 3분의 1 곱하기 일어났을 확률 몇 분의 몇? 3분의 1. 그 다음 몇 분의? 하고 쓰고 보니까 뭔가 규칙이 있더라는 얘기야. 아니 이게 순서가 어떻게 되든 그냥 동그라미 하나 들어갈 때마다 3분의 1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x 하나 있을 때마다 그냥 3분의 2가 하나씩 추가가 돼서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럼 얘네는 따라봐. 일어난 순서가 다르다. 순서가 다르다. 순서만 다르지 동그라미 개수랑 x 개수가 어때요? 같아요. 그럼 이 뒤쪽 확률이 어차피 어떻겠네? 야 그럼 이게 몇 개가 되면 그냥 전부 다 똑같겠네. 따라서 고백업체. 그래서 곱하기 2에서 곱하기 몇 해버리면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3. 근데 이 3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동그라미 하나랑 x 몇 개를 두 개를 나열한 경우의 수랑 똑같다 해서 가포순으로 몇 팩 나누기 몇 팩? 으로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따라하세요. 서로 다른 세 번의 시행 중 서로 다른 세 번의 시행 중 동그라미를 선택할 하나의 시행. 동그라미 선택할 하나의 시행. 3시 1 해가지고 1에서 동그라미 해야지 2에서 동그라미 해야지 세 번째 시행에서 동그라미 해야지 해도 결과가 똑같아요. 네,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 3C 1로 쓰거나 아니면 3팩 나누기 2팩으로 쓰거나 이 가포순을 쓴 거고 이거는 언제 동그라미 나왔을지 결정한 거랑 똑같은 거야. 자, 그래서 따라하세요. 패턴의 수, 패턴의 수, 각각의 확률 각각의 확률. 두 개를 뭐 해주면 된다? 곱해주면 곱해주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배운 내용이요. 이 내용이에요. NCR은요, R번 일어날 확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1회, 2회, 3회, 4회, 땡땡땡 N회까지 일어났다, 일어나지 않았다, 땡땡땡 해서 뭐 했다 해서 결국은 동그라미가 몇 개 들어가 있고 2개. 이게 R번 일어날 확률이면 동그라미 몇 개? R개, X는 몇 개? N-R개. 그래서 얘네 패턴의 수는 N개의 시행 중 몇 개 시행해서 동그라미를 써주면 되는 거야? R개에서. 그래서 그 패턴의 수가 몇 개일 것이다? HR개. HR. 이게 패턴의 수인 거야. 또는 가포순을 쓴다면 동그라미 몇 개와? R개와 X 몇 개? N-R개를 나열한 것과 똑같을 거기 때문에 가포순으로 써도 결과가 똑같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각각의 확률을 땡땡 하면 결국은 동그라미 몇 개 들어가 있으니까 R개 들어가 있으니까 동그라미 일어날 확률이 스몰 p라 그랬거든요. 그럼 p가 몇 번 곱해져 있을 것이다. Rc. 그러면 1만 p 하면 6번의 확률이죠. 일어나지 않은 확률이 몇 번 곱해져 있을 것이다. 그래서 뒤쪽에 각각의 확률이 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패턴의 수, 패턴의 수, 각각의 확률. 각각의 확률. 그런 느낌이고요. 자,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한번 해주자면, 자, 여기 이제 n의 의미는 총 시행 횟수의 의미겠죠? 자, 그때 여기 있는 r의 의미는 내가 원하는 사건이 일어난 횟수. 원하는 사건이 일어난 횟수를 의미할 거고요. 자, 그때 이쪽에 있는 P의 의미는 원하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의미하겠죠. 1마 P는 여사건의 확률, 그다음 N마 R은 여사건이 일어난 횟수가 되는 거겠지. 이 정도만 써도 너네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원리를 이해하면요, 뭐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문제가 바뀌었네요. 예시가 달라요. 아하, 너네 거기에 동전으로 돼 있어요. 내 동전으로 했다가 내가 바꿨어. 왜냐면은 2분의 1. 2분의 2분의 똑같으니까 내가 왜 이렇게 했지? 해가지고 그때 바꿨는데 너네 그건 안 돼 있구나. 너네 그 2분의 1 해가지고 써보세요. 주사위하든 동전하든 상관없어요.
근데 여기에서 네. 그 2 이하 1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뭐가 나올지 그거는 고려 안 해도 되잖아요. 아 이게요 6분의 2를 쓴 거예요. 6개 중 1 또는 2 상관없다. 6개 중 3, 4, 5, 6 6개 중 3, 4, 5, 6, 4개 이렇게 쓴 거예요. 좋은 질문이에요. 자, 이거는 언제 유용하게 쓰이냐면요. 3번 그냥 맞고 다 나와. 30번 어떻게 할 건데? 표본과 원소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 30번이면 주사에 30번 던지면은 첫 번째 원소 1, 1, 1, 1, 1, 1, 1 30번 30개. 이거부터 마지막 응용육 해서 이거 다 어떻게 판단해?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동시에 확률을 잘 쓸 수 있어야 되는 상황들이 나오기 때문에 잘 쓸 수 있어야 돼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오늘 배울 주된 내용이고요. 마지막은 그냥 추출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보려고 해요. 자, 이게 네, 저번에 문제 해설할 때도 설명을 했던 것 같긴 한데 추출 방법에 대한 확률 계산을 할 때요. 복원 추출 따라하세요. 원래대로 돌려준다. 원래대로 돌려준다. 비복원 추출은 이제 꺼낸 공은 다시 넣지 않는다라는 표현이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면 비복원 추출 원래대로 돌려놓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한 번에 동시에 뽑으면 따라하세요. 동시 추출. 동시 추출. 우리 각각의 추출에서 구하는 방법을 다르게 가져가야 돼. 근데 이제 주로 어디서 보통은 이제 실수를 하냐면은 비복원 추출이랑 동시 추출은요 계산 과정이 달라도 결과가 항상 똑같아. 기본 세팅에서는 그 애들이 곱순종이 곱하기 좀 헷갈리니까 이씨 그냥 몇십면 몇십면 이것만 다 해요. 그럼 문제가 뭐냐? 제약 조건이 걸리면 갑자기 문제가 안 풀려. 얘네들이 대부분 결과가 똑같지만 달라지는 케이스가 있어요. 둘 중에 하나만 한다? 이것만 곱하기만 한다?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따로 우리가 둘 다 할 수 있어야 되고 상황에 맞게 적절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면 좋아요. 자, 예시 문제는요. 흰 공 2개, 검은 공 4개 총 6개의 공이 있는데 그중 3개를 뽑을 때 복원 추출로 뽑았을 때 흰 공 2번 나오거든요. 비복원으로 뽑았을 때 흰 공 2번, 동시로 뽑았을 때 흰 공 2번을 각각 3가지 방법에 대하여 구해보시오를 우리가 예시를 연습을 하려고 해요. 자, 솔루션 1부터 갈게요. 복원 추출이었을 때 복원 추출로 뽑은 거였다면 진 그렇게 하면 너 계속 졸리다고 했지? 그거 안고 있지 마세요. 베개처럼 푹신푹신하다. 자, 봅시다. 복원 추출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각 3개를 뽑는 걸 복원 추출한다는 얘기는 하나 뽑고 확인하고 다시 넣고 하나 뽑고 확인하고 넣고 하나 뽑고 확인하고 넣고로 뽑겠다는 의미인 거야. 자, 그렇게 뽑는다면 봐봐. 첫 번째 내가 뽑았을 때 1회 시행해서 흰공 나올 확률이 몇이에요? 3분의 6분의 2, 3분의 1이죠? 다시 집어. 두 번째 시행에서 내가 흰공이 나올 확률이 몇이에요? 그러면 앞에서 나왔든 안 나왔든 두 번째 내가 시행해서 흰공 나올 확률이 변하지? 많죠. 따라서 독립사건. 이 독립사건의 시행을 몇 번 반복하는 거야? 3번. 이렇게 매번 시행이 그 이전 시행의 결과가 다음 시행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독립시행이라고 부르고요. 자, 그때 우리가 그러면 이건 독립시행의 확률을 그래 쓸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그러면 봐봐. 몇 번 시행 중? 3번 시행 중 흰공 나오는 시행이 몇 번? 2번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 패턴의 수가 몇 개가 있을까요? 3개 시행 중 몇 개 시행해서? 2개 시행해서 동그라미 나머지 하나에서 X 이렇게 주면 되고요. 그러면 일어난 확률이 몇이? 일어날 확률이? 3분의 1. 그게 몇 번 일어났을 거고 2번. 그리고 3분의 2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몇 번? 1번. 이게 따라서 패턴의 수? 패턴의 수. 각각의 확률. 각각의 확률. 이렇게 바로 계산 쓱쓱 할 수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복원 추출은 복원 추출은 독립시행의 확률을 이용한다. 자, 소련 2 2번원. 6번 추출한다는 얘기는 내가 공 하나 뽑아 보고 버려. 그 다음 보고 버려. 그럼 무슨 일이 생기냐? 첫 번째 내가 흰공을 뽑아서 확인했어. 첫 번째에서 흰공 나올 확률이 몇 분의 몇이었죠? 3분의 1. 3분의 1이었죠? 근데 내가 확인해서 보고 버렸어. 그럼 두 번째 뽑을 때는 3분의 2가? 아니에요. 왜 공이 일단 몇 개밖에 안 남았고 5개. 그럼 일단 분모가 달라지고 흰공도 몇 개밖에 안 남았으니까 하나. 그럼 달라져요. 그럼 얘는 독립시행이 아닌 거야. 자, 그럼 얘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하나씩 해보면요 1회 시행, 2회 시행, 3회 시행에서 흰공이 나왔다를 동그라미 안 나왔다 X로 생각을 하면요
동그라미 동그라미 x 이렇게 해도 흰 공 두 개 나온 확률이 되겠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x 동그라미 x 동그라미 동그라미 따로따로 구해서 도와주면 될 거야. 진원 1번 케이스 어떻게 될까요? 6분의 2 곱하기 5분의 1 곱하기 4분의 4. 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나머지는 똑같은데 너네 곱하기의 의미를 좀 더 잘 알고 하면 좋겠거든. 자, 얘의 의미는 P하고 1회 시행해서 동그라미 나올 확률을 구한 거예요. 그 다음 곱하기 5분의 1의 의미는 진화 뭐게? 1회 시행에서 흰 공을 하나 뽑았을 때 뽑았을 때야 뽑고야. 뽑았을 때 맞아요. 여기서 지금 여기 따라서 표본 공간의 축소 표본 공간의 축소. 하나 뽑아서 부모가 바뀐 거죠. 이 표본 공간 원소가 원래 6개짜리였는데 이제 몇 개짜리로 바뀐 거야? 5개. 그래서 축소를 시킨 거야. 그리고 조건부 확률을 너네가 구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 2회 동그라미 밥 1회에 나와서 전체가 5개가 되고 흰공이 하나 남았을 때 두 번째 흰공 뽑았을 확률을 구했다는 걸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돼. 그럼 세 번째는 어떤 의미냐면 얘는 P하고 3회 X 다 1회에서는 뭐하고? 뽑고 나오고 2회에서도 뽑고 네, 녹색에서 연두색 1회 5 아니에요? 와?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이거라는 거 알고 곱하면 괜찮아요. 네, 곱하기도 쓱싹 하면 되는 거죠. 근데 봐봐 계산을 해보잖아요. 여기 어떻게 될까? 불러주세요. 다시 불러줄까? 6분의 2 그 다음에 5분의 5개 4. 남고 이제 검은색 뽑으라는 검은색 몇 개? 그 다음에 4분의 1 이렇게 되니까 다르죠 모양이. 근데 계산 결과는 똑같아요. 막 분모 654 654 분자 214 241 그 결과가 어떨까요? 똑같아요. 우연히 똑같은 거야. 자, 이 친구도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될까요? 6분의 4 그 다음에 5분의 2 그 다음 4분의 1 1도 마찬가지로 654 421 결과가 똑같아요. 그래서 얘는 그냥 고려칙하듯이 그냥 곱하기 3 해버리면 결과는 나올 수가 있는데 자 솔루션 3 동시 추출 세 개를 동시에 뽑아서 확인한 상황이었다면 문제가 어떻게 됐을까 얘기를 해보면 이건 바로 그냥 몇십 몇 분에 가면 되겠죠. 자, 전체 경우의 수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63분의 64분 한다는 얘기는 따라서 서로 다른 6개 중 서로 다른 6개죠. 그 말은 흰 공 2개와 검은 공 4개를 각각 어떤 것으로 보겠다? 다른 것으로 보겠다. 왜요? 라고 묻는다면 그래야 근원 사건이 같은 정도로 기대되기 때문에 일어날 가능성이. 자, 그럼 전체 경우의 수를 어떻게 볼 거라고요? 63분의 흰 공 몇 개 뽑는 거니까요. 그럼 흰 공 2개 중 몇 개 뽑아주고 그리고 검은 공 4개 중 몇 개? 1개 뽑아주면 되는 거야. 자, 계산을 한번 해보잖아. 63이니까 3, 2분의 6, 5, 4분의 4 이렇게 되겠네요. 이 친구 위로 올려주면 6, 5, 4분의 4, 3 왜 결과가 다르지? 4, 1인데 곱하기 3. 예? 654에 4, 2, 1인데 마지막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을 안 했구나. 이거 3개니까 곱하기 3 해줘야 되죠. 어쩐지 결과가 다르다. 그럼 분자가 654분의 2, 4, 3 이렇게 되죠? 4, 3, 2가 되죠? 여기 654분의 뭐가 돼요? 선생님이 결과 어떤 거 확인, 같은 거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이제 뭘 실수하냐면 비보건인데 동시처럼 풀고 동시인데 비보건으로 풀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 제약 조건이 걸리면 바로 안 풀리는 거.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비보건으로 뽑는데 단 두 번째는 동그라미 해야지. 이렇게 해버리면 몇 번 케이스가 빠져야 돼? 두 번째 케이스가 빠져야 돼. 그럼 곱하기 몇을 해서 구하면 되는데 2. 이걸 못 구해요. 이것만 하도 적으면 바로 못 푸는 거야. 그런 예를 들면 안 되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보건은 정확히 비보건으로 동시는 정확히 동시로 풀 수 있으면 나중에 너네가 복잡한 상황도 한 번에 다 할 수 있을 거야. 자, 이거 한번 써볼까요? 이거 쓰고 잠깐 쉬었다가 문제 풀게요. 문제 꺼졌네.